XSFM입니다. I, D, W, K. 생각을 뒤집어 주시면 편합니다. 120세기여치 역사를 한 달 동안 얘기하고 있으면 짧은 거니까요. 2014년 9월 셋째 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요르단에 계시는 10명 이내의 청취자 여러분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르단에도 계세요? 없는 데는 없습니다. 이건 물론 예전 얘기입니다만은, 예. 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혹시 6대주 중에 우리 청취자가 없는 곳이 있지 않을까 궁금했었는데. 근데 대륙 단위로 하면 없을 수가 없죠. 세종과학기지에도 청취자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진짜? 세종과학기지에서 편지가 온 적이 있었어요. 와우. 네. 그럼 남극에도 있다는 얘기네? 네. 청취자가 없는 땅은 없는. 알래스카에도 있나? 일부 도서 제외. 그것은 알기 싫다. 청취자와 한인회가 없는 곳은 없다. 네. 알래스카는 북미로 퉁칩시다. 북미에 들어가지고. 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에. XSFM의 대표이사 윤수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대표이사보다 훨씬 센 상임수석 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짜 세요? 팬이 제일 많죠. 팬이 제일 많고. 네. 공지 하나만 하고. XSFM은 2012년에 처음 방송을 시작을 할 때부터, 팟캐스트를 시작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까지 SNS에 공식 계정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페이스북에다가 네. 첫 삽을 떴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페이스북인 이유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잠시 후에 등장하실 네. SNS 금지 대상자께서 만드셨죠. SNS 5년간 접근 금지령을 받으시고 그러나 영을 어기고 네, 자유를 호활하며 물론 저희와는 비교도 안 되게 친절한 누군지 밝힐 수 없는 의문의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웨스테로스 데이터 센트럴. 할 게 너무 광고. 목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왕초보의 무한신뢰 컴스테이션 도서출판 온우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숨기는 게 없는 조립 PC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말하는 법을 안 배웠나 싶을 정도로 과묵한 조용한 형제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형제들은 언제나 조용해서 호객도 못하고 조용히 일만 합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정직하게 장사하고자 마음먹은 뒤로부터는 이 형제들이 우리 회사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들르시면 말없이 될 때까지 수리만 하는 조용한 형제들의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공상평전 얼음과 불의 인해 제5화 마텔, 리드, 카스타크, 볼튼, 몰몬트, 툴리, 프레이, 클레, 게인, 헤인, 아린, 타스, 티렐, 그레이조이, 리틀 핑거, 바리스, 시리오 포렐, 칼드로고, 다보스 시워스, 세이, 세밀, 탈리, 만슬레이더, 이그리트, 크레스터. 첫 번째 시간. 집에 로봇 청소기가 한 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네. 은근히 괜찮은데? 네. 써보면. 근데 이분이 이제 날 때부터 치매가 있으신 분이라 가끔 가다가 예. 2cm 이상의 이제 굴곡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 위에 올라가시면 못 내려오시고 예. 바둥바둥. 띠링띠링 그 젊은 여성의 목소리를 흉내내시면서 살려줘 이렇게 앙탈을 부리실 때가 있어요. 뒤집힌 거북이처럼. 네. 충전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 이놈아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처음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문화에 적응하려면은 약간 시행착오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 시행착오는 이거였어요. 이분이 자주 일을 시키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능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청소를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노구를 이끌고. 진짜요. 제가 청소를 안 시키는 이유를 제가 입으로 말할 때쯤에서야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았어요. 제가 이 문화에 있어서 좀 더디게 움직인다는 걸. 아니, 힘들까봐 그랬지. 라고 얘기하면, 아, 이분은 안 힘드시구나. 입으로 말해놓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네, AI상의 치매가 좀 있으실 분 안 힘드시구나. 그냥 매일같이 청소를 하셔도 되는구나.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오늘의 얼음과 불의 잉해 5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도 말을 하는 안드로이드에게 이런 동일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이 왜? 제목이 너무 많아. 얼음과 불의 잉해 제5화 마텔, 리드, 카스타크, 볼튼, 몰몬트, 툴리, 프레이, 클레게인, 페인, 아린, 타스, 티렐, 그레이조이, 리틀핑거, 바리스, 시리오, 포렐, 칼드로고, 다보스, 시워스, 세이, 세멜 탈리, 만스레이더, 이그리트, 크레스터 시간입니다. 제가 안드로이드를 미안하게 만든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환타지 평론가 물뚝심송 상인 고문이 앉아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페이스북 페이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SNS를 금지했더니 공식 계정을 만들어버리신. 네. 그래가지고 물뚝심송님, 문장은 파란 새를 탄 심슨. 구호는 뭐지? Ours is SNS. 예, 그렇죠. 네. 예. 그래도. 리드 마이 트위터. Read my tweet. 예, 리드 마이 트윗. Hear me tap. 네. 만들고 트위터에 몇 번 알렸는데, 지금 1,100명이 넘는 분이 좋아요를 찍어주셨어요.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걸로 한참 부족하다. 네, 한 감사합니다. 10만 명은 해야지. 네. 예. 청취자 여러분. Please like us. 네. 좋아해주세요. 예. 말 그대로 좋아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써있는 버튼을 눌러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가죠. 네, 빨리 가죠. 네. 몇 개야, 이게? 그나마 그거 시작하기 전에, 네. 빼먹은 얘기 하나 떼우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또 있어. 빼먹은 얘기도 되게 길어. 바라테온 가문 얘기를 하면서 바라테온 가문의 시작점, 기원을 얘기를 안 했더니 한 5명에 가까운 분들이 바라테온 가문의 기원은 왜 빼먹었냐? 네. 라고 호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그 5분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이 고생입니다. 이걸 또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이제 사실 로버트 바라테온이 매드킹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게 그 네. 가문의 기원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크게 중요치 않다고 해서 뺐습니다. 뭐 이것까지 다루면 뭐 늘 게 하도 많아가지고 네. 다시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나름대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원래 그 바라테온이 지배하던 스톰랜드, 그 킹스랜딩 바로 아래에 있는 땅이죠. 스톰랜드는 듀랜든 가문이라는 곳이 지배를 했었습니다. 정복자 아에곤, 용 타고 날라온 정복자 아에곤이 오기 전까지.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듀랜든 가문에는 바라테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때 7왕국 중에서 그 듀랜든 가문이 꽤 기세가 등등한 네. 좀 센 가문이었던 건 맞고 또 거기다가 아에곤이 하필이면 스톰랜드 바로 옆에 킹스랜딩에 착륙을 했잖아요. 예. 가깝죠. 가까우니까 그 스톰랜드의 지배자인 듀랜든 가문이 가장 크게 위협을 느낀 거죠. 네. 가장 크게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던 듀랜든 가문에 네. 당시 이제 왕 이름이 그 아길락이었어요. 아길락. 네. 아길락 듀랜든 왕이. 예, 아길락이 아에곤은 당시에 20대였거든요. 젊은 남자였거든요. 정복자 아에곤이. 네. 예. 그 젊은 남자가 왔으니까 이제 왕이 네가 이 웨스테로스를 먹으려고 왔다면은 일단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해라. 네?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화평 제안을 한 거죠. 네. 근데 아에곤이 보기에는 겨우 그 내 영주급에 불과한 인간이 내 장인어른이 되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우리 딸하고 결혼해달라는 건 보통 이제 적극적인 외교 제스처인데. 그렇죠. 이 화평의 제안이죠. 예, 당연히 어디서 왔다는 얘기만 듣더라도 딸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내가 등급이 있는데 네. 자기는 대륙 전체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7왕국 중에 하나에 불과한 뭐 그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아에곤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나 말고 내 부하가 하나 있는데 내 부하랑 결혼해라 하더라고. 자신도 아니고 부하? 네, 부하인데 그 부하가 네. 사실은 아에곤의 이복 동생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의 덕질을 잘하는 전문가들은 그 설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그 부하의 이름이 사실 장군이죠, 장군. 네. 군인이었었는데 오리스 바라테온이라는 부하가 있었던 거예요. 나 말고 그냥 그 바라테온하고나 결혼해라 라고 역제안을 다시 하죠. 네. 그때 아길락 왕이 열받았어요. 이 자식이 감히 그러면서 네.
뭐 어떡합니까? 화평 제한이 깨진 거죠. 그럼 싸워야죠. 네. 하렌할 같은 경우는 이제 농성을 했지 않습니까? 성에 들어가서 싸우겠다. 그렇죠. 그 용이가 싹 녹여줬잖아요. 예. 아길라 왕은 용이가 노예였어요. 네. 그 아길라 왕은 전술을 어떻게 택했냐면, 그래, 그러면 우린 평원에서 싸우겠다. 그 평원에서 전투를 시작했는데. 더 불리하지 않나? 항공전력을. 평원에서 싸웠어요, 그냥. 용이 날라서 한번 훅 뽑으니까 날라갔죠, 뭐. 그 아길라 왕이 죽었어요. 네. 한방 싸움에. 네네. 그 하렌할 같은 튼튼한 성에서 농성에도 못 이기는데 평원 전투를 어떻게 이기겠다고 했는지 어쨌든 간에 그 스톰핸드가 위기에 빠졌는데 그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그 딸 공주 이름은 아겔라예요. 아길락 왕의 딸 아겔라 공주가 아길락? 네. 스톰스핸드 성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부하들을 독려해서 그 최후의 일전을 하겠다. 딸이요? 딸이. 인물이구나. 필드에서 졌는데 우리도 공성전을 해보자. 그냥 농성하겠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예. 탈레반 스타일로 가자. 예. 그 최후의 결정을 준비하는데 그냥 부하들이 배신을 때려요. 녹기 싫어. 예. 봐라, 쟤들 용이 있다, 용이. 우리하고 잽이 안 된다. 부하들이 좁은 거죠. 그 부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싸우자고 독려를 하는 그 공주를 잡아요. 뭐 그런 일도 있죠, 역사에는 흔히. 잡아가지고 그 아이곤 왕한테 선물로 갖다 바치죠. 갖다가 바치는데 유명한 게 이제 옷을 다 벗겨서 꽁꽁 묶어서 갖다 바친 거예요. 녹이기 쉬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예. 뭐 하여간 뭐 적장을 갖다 바쳤다. 예. 적의 순애가 뭐 그 점에서는 닭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예. 아길락 왕은 죽고 아길라 공주는 잡혀서 옷도 못 입고 의관 정제도 못 하고 끌려갔어요. 갔더니 이제 뭐 아이곤 왕은 이제 해피했겠죠. 그래. 그래서 그럼 내가 제안했던 대로 그 오리스 바라테온 네가 얘랑 결혼해라. 이렇게 된 거죠. 결과는 똑같아졌을 때 더 나빴네요. 그렇죠. 네. 그 장인어른이 살아있을 수도 있었는데 네. 괜히 한번 써서 크게 지고 공주도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겔라 공주가 그 오리스 바라테온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결혼을 시켜주는군요. 예, 그러면서 오리스 바라테온이 와 보니까 듀렌든 가문이 유서도 깊고 굉장히 오래된 가문이에요. 스타크만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뭐 가문을 완전히 없애지 말고 이 가문을 이승계에서 이어가자. 그래가지고 가문의 문장도 그대로 쓰고 단지 이름만 듀렌든에서 바라테온으로 바뀌는 겁니다. 듀렌든의 그 목의 혈통은 남아 있는 거죠. 공주가 왔으니까. 그렇구나. 유전학적으로는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바라테온 가문이 탄생을 했는데 300년 지나서 이제 로버트 바라테온이 오히려 아에곤의 후손인 그 타가리엔 가문을 무찌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바라테온 가문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좌를 찾은 게 바라테온이 원래 타가리엔의 서자 계열 이복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자 계열 출신이라서 뭔가 어드밴티지가 더 있었는지 이거는 저는 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반란을 주도한 건 바라테온이 맞고 스타크는 바라테온을 도와준 거고 그러니까 주도자가 왕위를 차지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스타크는 크게 욕심이 없었고 이게 그 바라테온의 기원과 그 로버트 바라테온의 반란에서 왜 로버트가 왕좌에 앉게 됐는가에 대한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뭐 얼마 안 갔네요. 한 350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듀렌든이 바라테온으로 변한 게 300년 전, 300년쯤 전이고, 그리고 이제 로버트 바라테온은 그런 역사를 다 알고 있긴 하다. 알겠죠. 자기 조상들 얘기니까. 사실 바라테온이 이제 타가리엔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기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거 그 땜빵은 마치고, 본격적으로 마르텔 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텔 가문. 드라마에서는 마르텔 가문이 굉장히 늦게 나와요. 시즌 4에서 나오죠. 시즌 4에서나 좀 나오는데 그래서 마르텔 가문이 뭔가 하고 이제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드라마에서는 그 스페인 사람들처럼 나오죠. 그렇죠. 그 혈통이 그런 쪽으로. 근데 마르텔 가문은 이제 원래 그 사막 지역, 그러니까 그 웨스테로스의 최남단입니다. 원래 남부 지역에 다른 왕이 또 있긴 한데 그 남부 지역보다 더 남쪽에 바다 끝이에요. 거기 이제 사막 지역이고 열대 굉장히 더운 지역이죠. 거기 사는 가문답게 황금창에 꿰뚫려 있는 태양이 상징이에요. 창으로 태양을 뚫은 거지. 마이애미 히트네요. 예. 그 농구공이 태양. 그렇죠.
참외 정말 이 젓가락으로 참외를 찌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죠. 네. RR 마티는 예. 귤이 낫지 않을까요? 최남부면 아 그런가? 귤이 더 어울릴 수도 있죠. 네. RR 마티는 이 대륙을 상정하면서도 그냥 영국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진짜 대륙이에요.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네, 위도 차이가 커요. 예, 맨 위로 올라가면 알래스카인데 맨 밑으로 내려가면 적도 근처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좀 북아프리카 느낌. 북아프리카, 이집트 뭐 이런 느낌 약간 나고요. 그러니까 적도보다는 좀 위에 회기선 근처겠네요. 회기선은 적도면은 들어가야죠. 되게 안정적인 날씨니까. 예. 그리고 창이 등장하는 것은 이 마르텔 가문의 사람 남자들은 주로 창을 씁니다. 웨스테로스가 전반적으로 투핸드 소드를 주로 쓰는 거에 반해서 이 사람들은 창술에 연습을 많이 해요. 뭐 그런 얘기도 어줍지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게 인류가 북으로 올라가면서 발전한 게 검. 그럴 수도 있죠. 예. 그전에는 가능한 한 던지는 일들을 더 많이 했고. 그리고 철광석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 이 날을 크게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 드라마에서 보면 마르텔 가문의 무술을 보면 예. 그 소림 무술을 하더라고요. 창을 막 휘휘 돌리면서 샤올링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샤올린 느낌의 예, 그 예. 창 막 후후훅 돌리면서 막 바늘을 유리창에다 딱 던졌는데 유리창에 조그만 구멍만 나고 막. 아니 그러니까 그 마르텔 가문이 창술이라고 해서 창을 던지는 게 아니라 네. 창을 휘두르면서 칼하고 싸우는 거.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유난스럽게 화려하게 막 그 네. 창을 휘두르는 소림 그러니까요. 스타일의 창술 있잖아요. 네. 막 제주도 막 넘고. 봉술 같은 예, 창. 봉수같이 그런 거.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합니다. 가문의 구호가 언바우드, 언벤트, 언브로큰입니다. 근데 이게 언바우드하고 언벤트는 사실 좀 뜻이 비슷한데. 한국말로는 아무래도. 숙이지 않고 굽히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언바우드라는 게 이제 그 절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벤트도 역시 이제 구부러지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네.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다. 예. 뻣뻣한 사람들. 우린 스트레칭 안 해도 어디가 부러지지 않는다. 네. 근육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일찍 죽을 수 있다. 뻣뻣하면 근육통이 빨리 오죠. 예. 늙으면 욕창이다. 그 마치 바라테온이 검은 머리인 것처럼 다들 뻣뻣하고 다리가 안 올라가고. 그래서 갈색 머리예요. 좀. 아, 굽히기 하면 땅에 안 닿고 손바닥이. 제가 요새 안 닿는데. 삐그덕삐그덕하고 막 이제. 원래 그 웨스테로스 최남단 그 아까 얘기한 그 사막 지역 더운 지방을 도른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도른 지방에도 역시 그 지방에 6개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문이 된 거예요, 마르텔이. 최남단의 마르텔이. 네. 마르텔의 본거지는 이제 도른에 있는 선스피어. 선스피어라는 지명 자체가 또 이름이 선과 그러네요. 스피어입니다. 네. 마르텔이 도른을 지배하게 된 계기는 네. 그 고대사 얘기할 때 나왔던 로이나르 부족이 넘어오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헬스들. 예. 니메리아 여왕이 끌고 온. 니메리아 여왕이 로이나를 끌고 그 대륙을 넘어오게 된 이유는 네. 이게 그 이유가 사실은 그겁니다. 그 에소스에서 발리리아가 확 쓸어버릴 때 니메리아가 발리리아와 싸워가지고 패해요. 쫓겨서 도망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그 혹시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에나이케 마르텔 가문 편에 보면은 니메리아 여왕이 로이나르를 끌고 대륙을 넘어온 게 노트라키 때문에 쫓겨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점이 안 맞아요, 그건. 니메리아 여왕은 발리리아 때문에 쫓겨온 겁니다. 네. 이거 되게 우리 방송에 커다란 진전인데요. 왜요? 물론 위키는 아니고 에나위키지만 에나위키를 고치는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예. 이거 체크하느라고 한 대여섯 군데를 뒤져봤죠. 결국은 그 영문 자료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연대표가 딱딱 나오고. 예. 에나위키 그 마르텔 가문 편 쓰신 분이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얼음과 불의 위키라는 게 있어요. 맞아, 그게 제일 좋아요. 거기 데이터가 제일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얼굴 윅. 예. 이제 그 니메리아 여왕이 건너와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마르텔 가문인 거예요. 남자가. 예. 그러면서 큰 차가 하나 지나가네. 그렇게 되면서 마르텔 가문이 가장 적극적으로 니메리아, 그러니까 그 로이나르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그 흔적이 퀸과 퀸이라는 말이 없어지죠. 프린스하고 프린세스뿐입니다. 그 이제 왕족들은 이제 특히 누구 한 명을 지목해서 대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왕족들은 대체로 남자가 나이가 차면은 다 프린스, 여자도 나이가 차면 다 프린세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공주나 왕자가 아니고 그냥 뭐 굳이 번역하자면 우리말로 뭐 그
인터넷 사이트 보면 대부분 대공이라고 번역하기. 예.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지배력이 있는 거예요. 뭐 영주의 역할을 하나요? 아니면은 하나의 성에 모여가지고 막 흩어져 살고 있어요. 흩어져 살고 있고 대신 의회는 아니고. 예. 근데 그 사람 다 혈통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마 최연장자가 가장 결정권이 강하겠죠. 연장자라고 해서 특별한 호칭을 주진 않아요. 그냥 할아버지도 다 프린스입니다. 네. 그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옛날에 쓰던 제도를 가지고 그보다는 더 진보했던 왕권제를 다시 없애고. 그렇죠. 예, 과거로 회귀한 듯한.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역시 또 뭐 연장자가 지배권을 갖는다는 건 남녀 구분하지 않는다. 여자도 나이가 많으면 권력이 생겨요. 네. 뭐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마르텔 집안은 다 미들네임으로 니메로스를 집어넣습니다. 니메로스? 예, 그 니메리아 여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니메리아 여왕을 맞아들이는 바람에 7왕국 중에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고, 네. 힘이 셌어요. 뭐 나름대로 그 기후가 좀 험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독하고, 네. 그리고 다른 왕국들이 쳐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죠. 저기 가봐야 덥기만 하고, 물산도 별로 안 좋고, 저기 뭐 그냥 별도로 치자. 뭐 이런 톤이었던 거예요. 남만 정벌. 남만이죠, 남만. 네. 저기의 문화와 습속이 해괴하고. 우리와 심이 달라. 네, 심이 다르고. 그리고 막 무슨 독이 흐르는, 낮에는 독이 흐르는 강이 있다더라. 독 얘기도 많이 나와요, 여기. 예. 독도 잘 써, 이 사람들이. 예. 그리고 사실은 그걸 뭐 어떻게 쓴 건지 알 수 없고, 뭔가 과학적인 원리를 썼겠지만, 예. 서를 기록하는, 역사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냥, 겁먹은 이제 지고 돌아온 패장들의 이야기를 받았어서, 진짜 독이 있었다니까, 우리 애들이 얼굴이 빨개져 죽었다니까, 이런 말을 애들한테는 창에서 책임하면 죽어, 애들이 막 뭐 이런 거. 그런데 어떻게 쳐들어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쳐들어가면 좆된다더라, 라고 이제 서에 썼겠죠. 어쩌면은 이제 창에 스쳐가지고 더운 지방이니까, 네. 파상풍이나 염증이 심하게 걸려서 죽은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걸 다 독으로 간주해버리고. 그냥 뭐 많이 걷다 봉화지겸 나고 뭐. 그렇죠, 그런 건데. 예. 네. 근데 뭐 건조한 지방이니까 뭐 정글 뭐 그런 건 아닌 것 그런 같고. 것도 아닐 수 있고. 아니, 뭐 그런 굉장히 우리가 흔히 다른 스토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민족적 특징을 많이 가진. 데입니다. 그러네요. 특이한 특징을. 네. 그래서 이 가문은 유명한 게 아에곤한테 정복당하지 않았고. 네. 타가리안한테 가장 끝까지 버티는 종족이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지배권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것도 패배한 게 아니라 화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그 이후로 자주 마르텔의 딸들이 킹스랜딩에 시집을 오죠. 타가리안 왕조에. 그러니까 지금 로트 왕의 반란이 있었던 시점에서도 바로 라에가르의 부인이 네. 마르텔이었죠. 엘리아 마르텔. 쫓겨가는 왕자와 공주의 성별을 바꿔놓으면 고려와 원의 이야기네요. 뭐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죠. 일단 타가리안으로 시집간 마르텔 가문의 엘리아가 마운틴이라고 잔인한 기사한테, 덩치 큰 기사한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렇죠. 그거를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마르텔 집안에서 프린스 오베린이 이제 킹스랜딩으로 가는 장면이 드라마에 묘사가 됩니다. 시즌 4인가요? 예. 네. 그 사람은 이제 마운틴 본인한테도 원한이 있고, 마운틴한테 지시를 내린 타유인한테 원한이 있는 거죠. 그걸 해결하러 와서 복수의 싸움을 시작하는데 결론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 장면은 스포예요. 네. 단지 이 싸움 장면이 네. 이 팬들한테는 네. 옥수수와 수박의 전투로 불리웁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둘 중에 하나 이가 나가고 나머지 하나 머리가 부서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본 사람이 예상하기에? 비슷한데 틀려요. 한 사람이 처음에 이빨이 나가고 그 다음에 머리가 부서진다는 얘기네요. 에이! 제가 잘못한 건가요? 왜 스포라고 그러세요? 사람 참 이상하네. 근데 약간 달라요. 물론 첫 시간에 얘기 다 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거. 네, 모두는 달려지고 못 물려집니다.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나서 현재 마르텔의 실권자, 프린스 오베린은 젊고 싸움 잘하는 친구예요. 네. 창을 굉장히 잘 쓰고 네. 대륙에서 자기를 이길 사람은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인데 네. 그렇게 된 거고. 호방하게 갔다가 호방에 간 거고. 스포 금지. 예, 스포 금지 된 거고. 스포 금지 됐다. 이것도 참. 참네. 새로운 용어네요. 어렵네. 방법도 없고. 복수하러 갔다가 스포 금지 됐다. 이런 거. 어떤 분은 승리하여 해피리 에버 애프터. 예. 저한테 매주 얘기를
그 발라모글리스 됐다라는 말보다 네. 드라카리스 당했다라는 게 더 세지 않냐. 그 드라카리스는 그건 또 뭐예요? 발리리아 언어로 네. 용한테 불을 뿜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드라카리스 하면. 데너리스 왕이 한번 씁니다. 드라카리스 그럼 불을 확 뿜습니다. 포청촌의 유행어. 작두를 대령해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죠. 발라모글리스가 좀 더 철학적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마르텔의 실권자는 그 오베린이 아니고 도란입니다. 도란 마르텔이 있습니다. 네. 할아버지인데 몸도 되게 안 좋아요. 막 병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통풍 아닌가? 아니 스트레칭 안 해서 스트레칭 안 해서. 심각한 통풍 환자예요. 통풍이에요? 예. 맥주 좋아하고 치킨 좋아하고. 온몸에 통풍이에요. 그 더운 지방에는 보통 치맥이 성립이 잘 안 되는데 아무래도 기후상 만들기가 좀 예. 힘들잖아요. 뭐 기름에 튀기는 것도 힘들고. 네. 아마도 그 채식을 정말 안 하신 고도 비만 통풍 환자가 고도 비만에 가까울 거예요. 네, 잘 통풍 움직이지도 환자가 못해요. 치맥을 안 좋아하거나 그리고 굽히는 거 싫어하고. 근육량이 적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고도 비만 고기만 많이 먹는. 그러니까 도란 마르텔은 그 죽은 여성 그 엘리아 마르텔과 오베린의 형이자 오빠이죠. 네. 장남이에요. 그 형제군요. 다 형제예요. 예. 근데 이 도란이 그 킹스랜딩의 대표적인 그 곰모술수에 능한 그 리틀핑거 있죠. 네. 예, 리틀핑거와 맞먹을 정도로 곰모술수에 능합니다. 한두 시간 후에 등장합니다. 예. 자신의 그 동생을 라이가르 타르가엔에게 그 시집 보낸 사람도 이 도란이고. 네. 상황이 또 바뀌니까 또 바라테온 집안하고 어떻게 좀 화평을 좀 해야 될 텐데 싶어가지고 또 누구 없나 찾아보다가 자기 아들을 그 바라테온의 로드 바라테온의 딸 조프리의 여동생 그 미르셀라 바라테온하고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또 합니다. 이번엔 딸이 아니라 또 아들이죠. 아들이니까 미르셀라가 와야 되는 거죠. 그 도른 집안으로, 마르텔 집안으로. 네. 뭐 이런 것도 하고 주로 이제 결혼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건데 나름대로 세력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도란은 바라테온 가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4시즌 끝날 때까지 드라마에도 안 나온 얘기인데 네. 그 뒤에는 소설책은 더 진행이 됐잖아요. 네. 소설책 스포입니다. 네. 이 도란 마르텔은 타가리엔 왕조를 부활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타가리엔을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 데너리스와 컨택을 시도합니다. 그 데너리스를 불러들여가지고 바라테온이고 뭐 라니스터고 다 쫓아내버리고 타가리엔 왕조를 다시 세우자. 니들이 용만 다시 해체해봐. 예. 깨워봐. 그렇죠. 네. 우리가 해처리 만들어줄 테니까. 데너리스가 이미 용 깨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가문에 살 길은 데너리스다. 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교접시켜 어떻게 네가 브리더 해봐. 그러니까 여태까지 드라마에서 시즌 3까지는 나오지도 않았고 시즌 4에서 나와서 또 쌈질이나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마르텔 가문이 그 이후의 시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그 데너리스의 교두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걸 자원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용 주인 집안을 위한 플랫폼 노릇을 할 테니까. 그렇죠. 예. 이 스트레칭 안 되는 양반의 가문이. 네. 통풍 환자 집안이. 네. 통풍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 그렇군요. 치맥만 많이 안 하면 됩니다. 치맥을 좋아하는 기질은 유전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은 국가 시스템의 잘못입니다. IT 산업을 조금만 더 정직하게 잘 돌리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려고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치맥은 줄어들 것입니다. 확실하게 줄죠. 네. 치맥 산업이 감퇴하죠. 그렇습니다. 치킨을 튀길 사람이 줄어드는데 그럼. 통풍이 늘어날 수가 있나? 그렇죠. 네, 통풍에 대한 평이었고요. 네. 마르텔 가문 얘기가 더 남았나요? 마르텔 가문 얘기는 여기서 멈추기는 하고요. 네. 마르텔 가문은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모든 가문을 제외하고서 가장 과소평가받고 있는 가문이다. 그렇군요. 잠재력이 가장 크다. 네. 대부분 사람들 다 스타크 가문 좋아하고 네. 라니스터는 나쁜 놈이고 네. 바라테온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스타크 라니스터와 거의 동급으로 역사도 깊고 네. 그러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가문이니까 네. 그 주의 깊게 보시기를 권한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중동이 유전을 발견한 듯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전 세계 중심으로 네. 예
갑자기 막 유전을 발견한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났더니 몇 세기가 지났더니 온 시내에 차가 막 아침에 출근길에 밀리고 있는데 그 차들이 다 람보르기니인. 그렇죠. 네. 람보르기니 가지고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네. 왜냐하면 저렴한 국민차니까. 뭐 유지비도 덜 들고. 저걸 자꾸 몰고 나와? 재수없게. 공식 대리 좀 듣고.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마이바흐를 추천드려요. 적절한 가격에. 뭐 안락한 승차감. 예. 오늘은 18개의 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예.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르텔 가문.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드라마에서 등장한 건 잠깐인데 설정상 명문가. 굉장히 명문가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스타크 라니스터와 동급의 가문이고. 네. 예. 이제 앞으로 나올 가문들은 좀 찌질해요.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한 등급 아래 가문들입니다. 특히 어떤 큰 가문의 기수 가문들이에요, 다. 기수 가문. 예. 알겠습니다. 그 작은 영주들. 네. 저희 오늘 이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예. 이제 좀 가을이 됐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본능적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따꼬 렌즈 끼고 후드티를 찾으러 간다는 거죠. 네, 그런 날이 됐더라고요. 예, 이게 가장 큰 안도감을 저한테 주는 한 가지의 생각이 떠오른 것은 스튜디오에서 더 이상 마사오 기동치제 반장의 리프를 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였네요. 나는 전에 한번 다른 데서 봤어. 왜 자꾸 벗어? 방송 들으면서 그 장면 딱 보는 순간에 그 과거에 봤던 영상이 탁 떠오르는 거 있죠. 왜 자꾸 벗어? 일어나서 나가버렸잖아, 난 그냥. 네. 하여간 오늘 아침에 E.T. 마사오 선생을 떠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스튜디오 안 더우니까 좋네요. 저희 잠시만 쉬었다가 그러죠. 광고 듣고 돌아와서 나머지 17개의 이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다른 대기업 건강식품도 많잖아. 딸기나 블루베리와의 영양가 비교, 가격, 위생, 책임보험, 화학 첨가물은 없는지.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먼저 스타크 가문에 딸려 있는 기수 가문들. 네. 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스토리 진행상 관련이 있는 중요 등장인물을 배출한 가문들 위주로. 네. 예. 좋죠. 예. 그건 이제 장학퀴즈 주요 우승자 아니에요. 네. 강용석. 재미있는 가문이 하나 있는데 리드 가문이 있습니다. 리드 가문. 갈대. 리드. 예, R-E-E-D. 리드 비슷하죠. 예. 예전에 고대사에서 처음에 그 최초인들, 퍼스트맨들이 왔을 때 숲속에 숲의 아이들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네. 숲의 아이들이 마법을 써가지고 에소스와 웨스테로스 대륙을 잇는 그 연결 다리를 끊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섬이 막 생겨버리고. 그리고 대륙 중간에 웨스테로스 대륙 중간쯤에 넥 지방이라고 좁은 목이 있는데 그 목을 통째로 가라앉히려고 그랬어요. 맥. 예. 넥. 이 목. 예, 넥. 근데 마법이 약해가지고. 거기가 가라앉아서 바다가 되지는 않고 습지대가 됐습니다. 뭡니까 제부도 앞바다처럼 그런 식으로 얕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그러니까 습지대니까 갈대가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습지대에 사는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 영주하고 좀 다르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면서 숲의 아이들한테 마법도 많이 배운 것 같고 약간 좀 판타지스러운 부족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스타크 가문하고 친해진 게 이 리드 가문의 현재 상태, 살고 있는 종족 이름은 크랜노그라고 하는데, 뭐 개구리를 먹는 부족, 뭐 이런 식으로 알려집니다. 네. 습지에 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많이 먹겠죠? 맛있죠. 그 크랜노그족의 우두머리 격인 이제 하울랜드 리드가 있는데, 하울랜드 리드가 에다드 스타크하고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스타크가 로버트 왕의 반란에 참여했을 때 하울랜드도 같이 도와줍니다. 같이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우죠, 전우. 네. 뭐 그거는 이미 끝난 얘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스타크가 죽으면서 뭐 스타크 집안이 이제 바라테온 집안의 반란을 다시 일으킬 때, 그 롭을 도와서 참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병력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뭐 참전하는 둥만 뭐 이런 수준이죠. 예.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늪지에서 숨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화살 같은 거 쏘고 독화살 같은 거 쏘고, 네, 뭐 삼지창 같은 거 들고 그물 같은 거 들고 다니면 그러면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평원의 전투에는 별 큰 도움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가문인 줄 알았는데 이 가문의 출신 둘이 등장을 합니다. 그 미라 리드와 조젠 리드라고 남매가 등장을 하는데 미라가 누나고 조젠이 남동생이죠.
미라는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잘 싸우는 거, 하울랜드 닮아서 난폭하고 잘 싸우는 스타일이고, 근데 아들 조제는 다분히 마법사적인 캐릭터예요. 이 조제는 예지몽을 잘 꾸고 미래를 예측할 줄 알고. 그래서 이 둘이 누구랑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되냐면 그 스타크의 아들 브랜과 여행을 떠나는. 그 브랜은 그러면 얘네는 전쟁터에서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가문은. 예,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 브랜을 데리고 찾아가서 그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들이 왜 북쪽으로 올라가는지 그 목적은 이제 스포니까 포기. 네. 예. 리드 가문은 이제 그 둘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타크 가문의 기수 가문 중에 좀 웃기는 가문이 하나 있는데 카스타크가 있습니다. 카스타크. 예. 이 사람들 운전자 집안. 스타크네. 이 사람들의 문장은 검은 바탕에 태양이 떠 있는 거고 그 가문의 모토가 The Son of Winter입니다. 겨울의 태양. 몇 가지는 좀 멋있는데 스타크 가문의 친척이에요, 그냥. 그러네. 예. 그 스타크 집안 출신 중에 칼론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다에 쳐들어온 그 해적을 물리쳤어요. 그래가지고 상으로 이제 칼스홀드 이제 그 성을 하나 받은 거죠. 성을 봐서 이름이 칼론이기 때문에 칼스홀드가 된 거예요. 홀드. 예. 칼스홀드. 예, 칼 이 사람 이름이 칼론이고 칼스홀드가 되는 거죠. 네. 그 칼스홀드가 시간이 지나면서 카홀드로 줄었어요. 카홀드. 그래서 카홀드에 있는 스타크 집안이다. 네. 그래서 카홀드 스타크가 됐다가 그것도 길다고 줄어서 카스타크가 된 겁니다. 이 양인 양반들 성 중에 햄 많은 것처럼.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카스타크 가문은 그 가문의 이름의 기원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스타크의 반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가문의 구성원들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성 말고. 네. 뭐 무슨 카스타크일 텐데. 그 이름도 스타크 집안과 굉장히 유사해서. 그 집안에 뭐 리카드도 있고 토렌도 있고 에다드도 있고 다 있어요. 에다드, 카스타크. 이건 뭡니까? 둘 중에 하나. 일반적인 시각은 이제 작가가 귀찮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표. 네, 작가 쪽의 시각은 아니다. 이 집안은 돌림자를 지킨다. 돌림을 지키는 거죠. 이름을 한정되게 쓰는 그럴 거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족보 보고 있다가 이번에는 에다드네. 그렇죠. 에다드 언제 나와? 그 우리나라의 가문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금목 수화토를 지켜가지고 하죠. 그렇잖아요. 예. 5줄이잖아, 5줄. 그런가? 예, 돌림자를 쓸 때 예, 그렇게 합니다. 존나게 오래 살아도 자기 돌림자랑 같은 애를 만날 수는 없어요. 예. 아니다. 존나 오래 살면 가능하다. 한약 200년 살면 가능하죠. 아니 100년 살면 20살 때 낳고 20살 때 낳고 20살 때 낳고 20살 때 나오면 따라오죠. 100살 때쯤엔 따라오죠. 예. 카스타크 집안은 대부분 이제 스타크가 어디 출동할 때 옆에 서 있는 가문이에요. 그렇군요. 그 조언도 하고 네. 착한 사람들 많이 삽니다. 생각해보면 딱히 이렇게 그 중요성 없는. 근데 부하는 많아야 되니까. 전투할 때 옆에 서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백코러스. 무슨 고등학교 배경 만화에서 보면은 그런 캐릭터들 꼭 있잖아요. 배경 캐릭터. 옆에서 독자들에게 설명해주는 캐릭터들. 그리고 이제 먼저 나와서 짱 소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임새 넣어주고. 맞아, 씨발놈아. 이런 거 해주고. 주인공한테, 네가 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던 저 아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먼저 소개해주고. 그러한 스타크를. 카스타크 집안은 이제 그런 집안이고요. 스타크당 대변인이군요. 예. 네. 스타크 집안의 기수 가문 중에서 제일 문제적 가문이 볼튼입니다, 볼튼. 황야의 볼튼. 네. 황야의 볼튼이 뭐죠? 가죽을 벗긴다는. 기억하시네요. 가문의 문장이 이 붉은색 바탕에 가죽이 벗겨져서 가죽에 막 갈고리가 꿰어서 새살에 묶여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피혁 공정 중에 말리는. 네. 근데 아직 가죽이 완전히 벗겨진 게 아니라 앞부분만 벗겨져가지고 매달려 있는. 작업 중. 예, 작업 중. 그 공정 도중. 모토가 Our Blaze are Sharp입니다. 이게 좀 약간 초라하죠. 우리 칼이 좀 날카로워. 이런 뜻인데. 칼가러. 예. 가죽을 벗기려면 아무래도 칼이 좀. 이거 예전에 황야일이님이 얘기할 줄 알았어. 옛날에 부엌에서 칼 갈다가 이게 잘 안 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님한테 숫돌 어떤 거 쓰세요? 했더니
난 이런 숫돌 쓴다면서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아? 막 하면서 자랑하시던 게 기억나네요. 숫돌도 그 번호별로 쫙 있어야 돼요. 네, 그러더라고요. 칼 종류에 따라 틀리고. 순서대로. 그렇군요. 네. 라인업이 딱 있어야 돼요. 숫돌 세트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저 골프클럽 여러 가지인 것처럼? 그렇죠. 예. 칼도 뭐 스테인리스 강이냐, 뭐 주철이냐 이런 것 따라서 숫돌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제 칼이 이렇게 쓰고 나면 검은 얼룩이 생긴다. 네. 했더니, 그 칼은 단조강이구만 하면서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키보드와 마찬가지군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럼요. 네. 그런데 이 볼튼 가문은 좀 유쾌하지 않은, 좀 약간 사악한 감이 드는 그런 가문입니다. 물론 유쾌하게 가죽을 벗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얘네가 사는 도시 이름도 무서워요. 네. 도시 이름 뭔데요? 드레드폴트. 드레드폴트. 네. 볼튼, 머리를 잘못 닿았다. 이런 소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볼튼 가문 하여간에 스타크 가문만큼의 역사가 깊어요. 역사가 깊고 북부의 패권을 놓고 스타크 가문하고 아주 오랫동안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볼튼이 스타크의 기수 가문이 된 건 상당히 최근의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서로 앙숙이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최근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 호시탐탐 놀이죠. 뒤집으려고. 네. 뭐 이런 가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민투표로 안 하고 스타크 집안에 가죽을 벗겨올 요량으로. 네. 그 실제로 그 두 가문이 맨날 싸우다가 스타크 집안의 영주 몇몇이 가죽 벗김을 당한 적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스타크 집안도 안심하진 않겠네요. 안심은 안 하죠. 근데 어쨌든 자기네가 일단 이겼으니까 그 가죽 벗기는 풍습을 금지시켰고 이젠 하지 마라. 근데 뒤에서 몰래 해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칼을 뭐하러 가러 이러면서 가죽에도 벗겨야지. 칼이 있는 의미가 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은 이 볼튼이 네. 그 타유인과 손을 잡습니다. 예. 라니스터는 스타크하고 앙숙이잖아요. 타이윈은 당장 죽기엔 너무 여기저기 관계가 많네요. 전 대륙에. 아니다. 죽음으로써 관계가 또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 대륙이 다 손을 뻗치는 대단한 지략가기 때문에 이 볼튼 집안도 원격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타이윈하고 그 손을 잡고 그 스타크의 영지를 뺐습니다. 스타크 가문이 이제 몰락하게 되면서 그 북부의 지배자로 급부상을 하죠. 그러나 그 스타크의 다른 기수 가문들이 볼튼을 좋아하는 기수 가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이제 볼튼이 강력해지니까 숙이고 있지만 그 기수 가문들 역시 볼튼을 다 싫어합니다. 그 볼튼 가문의 구성원들도 뭐 변태도 있고 막 뭐 이상한 얘기 많습니다. 뭐 냄새나는 인간 얘기도 나오고 뭐 안 좋은 건 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틴 할아버지가 인간성의 사악한 면을 볼튼으로 다 몰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 드라마나 소설 보실 때 볼튼 가문이 등장하면은 이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징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가문 전체가 대대로 그 자식 교육을 잘 안 했군요.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착한 애가 태어나도 그렇게 기르는 거지. 맞아요. 사악하게.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강아지를 처음에 입양을 이렇게 데려온 다음에 그 반려견을 계속해서 나쁜 짓 할 때마다 칭찬해주고 어디 시비 걸 때마다 칭찬해주고 좋아! 막 댐비면 좋아. 화를 내! 진짜? 네. 그런 사람이 있어? 몰라요. 의도는 뭐예요? 그냥 자기 성격에 그런 개가 맞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런 개를 좋아하나 보죠. 나한테만 잘하면 되고 모든 사람을 물어 뭐 이런 식의. 그렇습니다. 네. 그 볼튼 가문의 그 먼 후손이 또 한 명 유명한 사람이 있죠. 마이클 볼튼.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문이 등장할 때는 러브 이즈 원더풀 띵 이런 노래가 걔 뒤에 깔리면서 배음으로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마틴 러브 이즈 원더풀 띵? 아워 블레이즈 아워 블레이드 이사 마이클 볼튼 노래는 그런 게 없어요. 최근 내선도로 막 이런 거나 부르지. 참. 다음에 또 다른 가문. 머리 가죽은 아니고 머리가 벗겨지신 분이죠. 맞아요. 몰몬트 가문이 있습니다. 몰몬트. 몰몬교도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몰몬트라고 번역이 되는데 녹색 숲 속의 검은 곰, 어슬렁거리고 있는 검은 곰이 문장이고 그 모토가 Here we stand. 여기 우리 서 있다. 우리 좀 알아달라. 뭐 이런 느낌. 그렇군요. 힘들 것 같다. Here이 뭐 라잉이라던가. 경비소대예요. 맨날 서 있다. 몰몬트 가문의 근거지는 베어 아일랜드라고 그 섬, 곰 사는 섬이죠. 그런 쉽게 얘기해서. 곰섬. 살기 빡세네요. 빡세죠. 돈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업해서 이제 고기 잡아서 팔아야 되고. 곰섬.
근데 이 몰몬트 가문이 중요한 이유는 몰몬트 가문에서 영주로 있던 조라 몰몬트가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죠. 네, 이 사람은 고향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이유가 왜일까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곰들한테 뭐 잘못했나? 곰들한테 립보여서. 그러니까 곰 함부로 사냥하고 말이야. 네. 순정파 마초입니다. 진짜 낭만파예요. 네. 여자를 너무 좋아해. 예. 그러니까 아무 여자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예. 이 베어 아일랜드 영주로 있을 때 그 마상 시험에 참전을 해서 어떻게 우승을 한번 했어요, 이 사람이. 예. 우승한 덕분에 그 하이타워 가문의 그 귀족 딸한테 청혼을 해가지고. 네. 이 몰몬트 정도면 굉장히 C급이나 D급 귀족이거든요. 네. 저 섬 하나 영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우승자니까 어떻게 해서 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네. 이 여자가 이 웨스테로스 대륙 최강의 된장녀야. 너무 사치스럽고. 그러니까 이 베어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산물 가지고는 그 여자의 사치스러운 취미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 UFC 챔피언을 지낸 브락 레스너. 그 양반이 가는 그 되게 돈에 밝아가지고 딱히 그 자기 에이전트가 아니어도 돈 많이 주는 곳으로 언제나 잘 향했는데 WWE에서 한참 크다가 UFC로 가서 성공을 크게 해요. 가는 곳마다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근데 와이프 소비 맞추는데 급급하느라 인생이 쉽지 않다. 똑같은 사람이네. 이런 후문이 있거든요. 이 사람, 이 조라는 자기 부인을 진짜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웨스테로스에서 금지되어 있는 노예 매매에 손을 대는 거죠. 그게 걸려요. 걸리니까 이제 기수 가문이니까 에다드 스타크가 징벌을 내리러 가죠. 그 영지는 노예제가 없는 곳인데 밀매하다가 스타크 집안의 규칙은 노예 매매가 걸리면 스타크는 노예 안 되는데 노예 안 되는 거예요. 걸리면 사형이에요. 걸리면 사형. 그리고 그 가문, 스타크 가문의 전통은 사형 집행은 영주가 직접 해야 돼요. 최고 책임자가. 영주 존나 빡세네. 빡센 거죠. 그러니까 에다드 스타크의 주장이 저는 굉장히 동의가 가는데. 사형이 쉬운가? 사형을 왜 직접 하시느냐, 왜 직접 목을 베느냐. 그랬더니 나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람이 실제로 목을 베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선고를 함부로 안 내린다. 이거예요. 사형하지 않는 자여 사형 선고 내리지도 마라. 그렇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몸소 느껴야 된다. 굉장히 뭐랄까 곧고 바른 생각이죠. 이게 매우 고다요. 물론 이것이 왜곡되면 이명박이 됩니다. 그렇지. 하여간 좋은 얘기입니다. 네. 전에 해봤더니 사형이 힘들더라. 잘 안 잘려. 네. 아니면 해봤더니 좋네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고 숨어있던 본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네. 어떠한 노동은 계속해야 된다. 그래야 신성하다. 숙달되어야 한다. 네. 그 에다드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조라가 쫄았죠. 오면 죽을 텐데. 그래서 영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부인만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본능적으로 이 양반은 나 족치러 오는구나. 알았죠 당연히. 여기서 와이프 데리고 톡했다. 이 정도 건을 가지고 영주가 직접 오는 건 목 자르는 것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그 스타크의 칼이 있어요. 그 말리리안산 강철로 만든 아이스라는 거대한 칼이 있거든요. 그걸로 목을 맵니다. 블링블링한 이름이네요. 아이스예요. 그 사이즈가 그냥 이렇게 들고 있다가 사람 목에서 이렇게 놓치기만 해도 목이 베질 것 같은. 게임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투핸드 소드. 되게 큰 칼. 그 스타크는 막 가볍게 휘두르죠, 그걸 막. 큰 사이즈로 나오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50견에 시달리는데, 큰 거 함부로 휘둘다가. 사실은 50견 시달리기 전에 발라먹을 수 당했어요. 그게 해도 돼요? 몇 번 했잖아요, 에다드 스타크 죽은 얘기. 그렇구나. 쇼빈이라고 배역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도망간 게 에소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부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 용병 노릇까지 다 해요. 근데 용병 노릇하러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부인은 바람이 나죠. 브라보스 자유도시의 그 거상과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유도시란 이름이. 자유도시니까. 자유도시의 자유부인 이런 거. 그 자유부인은 정비석 씨의 아주 유명한 소설 이름이죠. 되게 옛날식 멘탈. 근데 상당히 많이 들어맞는. 그거 안 바뀌어요. 그냥 두면은 되게 로맨틱한 이성, 되게 자기에게 충실한 이성.
또 이성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사람들은 자유롭게 놀게 두면 보여주죠. 당연하죠. 이젠 튕기는 놈을 만나야 되겠는데, 혹은 이제는 돈 세는 놈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조라는 떠나간 부인을 증오하게 되는데 사실 그 증오는 사랑하고 똑같은 거죠. 아직 사랑하니까 증오하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털었으면 관심도 없어졌겠지. 네. 뭐 그러면서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첩보원이 됩니다. 스파이. 그리고 킹스랜딩의 국정원장 바리스 이따 얘기 나올 겁니다. 네. 바리스하고 계약을 맺고 스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댓글을 올리나요? 진짜 스파이입니다. 그런 가짜 스파이가 아니고. 아, 그래요? 예. 그럼 바리스는, 원세훈이 아니고 바리스군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던데, 까마귀를 보내는 게 까턱이다. 그래서. 그럼 까마귀가. 네, 바리스랑 까턱 주고받으면. 다음 영지에 도착해가지고. 네. 까턱! 까마귀가 왔나? 그러다가 첩보원으로 있다가, 데너리스 타가리엔이 칼 드로고한테 팔려가는 장면에 등장을 해요. 칼 드로고도 잠시 후에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그 데너리스 타가리엔을 보고,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조라 몰몬트는 첫눈에 반했어요. 데너리스 타가리엔을 보고. 네. 정황상 확실하죠. 예, 그 어린애한테. 네. 이게 속성이 별로 안 좋아요. 최근에 강신성 일전 의원이 나온 영화. 뭐 그런. 예, 실수로 TV에서 본 적인데. 네. 아직 그 아청법이 없는. 그 당시엔 뭐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리고 상대가 여왕. 근데 아청법 문제보다 이 케이스는 신분의 격차가 더 큰 문제예요. 상대가 여왕인데 감히. 네. 이 쪼잘한 스파이 주제. 네. 비천한 스파이 주제. 네. 자기 영지도 잃고 떠돌아다니는 낭인 주제. 네. 인간의 연애 감정을 이제 악한 것으로 모는 건 보통 그 당시 사회의 문화죠. 그렇죠. 재단 그렇죠. 기준은.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회의 문화를 보면 나이는 모르겠는데 나이는 문제가 안 돼요. 신분은 큰 문제가 됐다. 신분 문제가 제일 크죠. 예. 네. 어쨌든 간에 조라 몰몬트는 이제 전형적으로 그 여자 때문에 일생 망치는 남자 스타일인데 네. 굉장히 멋있게 묘사가 됩니다. 낭만적으로. 작가의 취향을 좀 약간 유추할 수 있는. 취향 혹은 컴플렉스가 투영됐을 수도 그럴 수 있죠. 네. 이 여자 문제만 제외하면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검술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마상 시험에서 우승할 정도로. 네. 그리고 머리도 좋고 이 도트라키 사람들이 이제 웨스테로스 사람들하고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유목민족이고 말 타고 다니고. 네. 근데 도트라키 말도 잘하고 도트라키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도트라키는 약한 사람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자기들도 싸워도 저도 쟤는 못 이기겠다. 그러니까 존중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환경에서 데너리스를 모시고 다니면서 데너리스가 여왕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아주 크게 공헌을 하고 데너리스가 여왕이 된 다음에 요깁턴 스포니까 생략. 알겠습니다. 하여간 데너리스는 여왕이 되고. 예, 데너리스 옆에서 항상 등장하는 조라 몰몬트. 네. 그 사람이 사실은 스타크의 부하였다. 아하.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남자가 도대체 저기 가서 왜 저러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때 바로 이 설명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스타크 가문의 기수 가문은 대충 얘기할 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대륙 중앙으로 오게 되면은, 네. 이게 기수 가문은 아닌데 이제 스타크하고 굉장히 친한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중부지방은 이제 강이 많이 흐르고 그래서 리버랜드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예. 이 리버랜드에 툴리 가문이 있습니다. 툴리. 네. 중심 도시가 리버런이라고. 예, 리버런이라는 게 도시를 갖고 있죠. 네. 가문의 문장은 물에서 뛰어올라서 이제 팔딱거리면서 뛰어오르는 송어. 예. 네. 그리고 구호는 Family Duty Honor입니다. 그 문장만 봐서는 뭐 신선한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신선하고 맛있는 이런 걸 것 같은데 송어 통조림. 툴리도 나름대로 기수 가문을 거느리고 있는 중요한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네. 두각을 못 나타내는 것은 약해서 그래요. 근데 툴리 가문의 존재의 의미는 툴리 가문의 두 딸 캐틀린과 리사가 있는데 네. 캐틀린은 에다드 스타크한테 시집을 가죠. 원래는 에다드의 형인 브랜든하고 결혼하기로 돼 있었는데 실제 결혼은 에다드하고 하게 되죠. 그리고 리사 툴리는 그 드라마 시작할 때 맨 첫 장면부터 시체로 나오는 존 아린한테 시집을 갑니다. 본인이 시체가 아니시라. 예. 그 두 자매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남편이 핸드가 돼서 죽어요. 그렇죠. 발라 목 울려지는. 핸드까지 핸드까지 또 다 돼. 예, 승진해가지고 좋아했는데. 예. 다 죽어요. 일찍 가서. 예. 캐틀린의 운명도 결코 순탄치 않은데 뭐 남편 죽고 막 다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본인도 이제 목 울려지는데
리사는 캐틀린보다 더 약한 성격이에요. 리사는 거의 정서불안이 돼갑니다. 리사도 오래 못 갈 걸로 보이죠. 아, 그래요? 예, 약하니까. 리사 심슨처럼 똑똑한 캐릭터가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예. 리사 심슨은 벌써 수십 년 버티고 있는데. 늙지 않고, 지금. 네, 3학년에서. 예. 2학년인가? 그러니까 이제 캐틀린은 스타크로 시집갔고, 리사는 아린 집안으로 시집을 간 거죠. 존 아린과 결혼을 했으니까. 예, 그 아린 가문의 얘기는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네. 근데 툴리 가문에도 기수 가문이 있는데, 프레이라는 가문이 또 있어요. 툴리의 기사 가문이 프레이입니까? 기수 가문이. 기수 가문이. 예, 그 프레이는, 뭐랄까 이게 좀 품위가 없는 집안이에요. 품위가 없다. 예. 자유도시인가요? 자유도시는 이제 발랄하기라도 하지. 아, 그래요? 이거 음침하고, 돈만 밝히고, 뭐 이런 집안이에요. 이 왈더 프레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명예가 없는. 우리, 전세 살 때 집 계약하러 가서 만날 때 운 없으면 만나는 집주인. 그런, 예. 되게 음치고, 돈은 분명히 많으니까 우리 집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집은 한 서너 채 갖고 있어 보이는데, 네. 말하는 거 보면 천박하게 그지없고. 계속 빚만 돌리는 것 같고. 예, 뭐 그런. 그리고 분위기도 우중충하고. 예. 뭐 이런 느낌, 딱 이런 집안이에요. 자꾸 막 근저당을 숨기는 것 같고. 예. 어쨌든, 만약에 묻는다면 나는 왈도 프레이.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해하기 어려워. 힘세고 강한 아침. 네. 나는 만약에 묻는다면 나는 뭐예요? 왈도, 이용이 얘기한 게 뭡니까? 왈도 프레이. 이상한 번역체 나오는 게임 있었잖아요. 네. 마이트 앤 매직. 마이트 앤 매직의 번역 이상하게 된 거. 네. 즉, 그 게임. 근데 그게 왜 나와요, 지금? 이름이 같아요, 왈도. 왈도. 왈도라는 사람이 나오는군요, 이제. 왈도체. 네. 왈도체의 주인공이 나오는군요. 그 왈더 프레이라는 사람은 뭘로 가문을 이렇게 세웠냐면은, 리버랜드니까 강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강이 그린포크라는 강이 있는데, 네. 그 강의 양 강변에 쌍둥이 성을 지어요. 성을 두 개를 지어서 그 성 두 개를 잇는 다리를 만들어요. 네. 다리. 근데 그 강이 험해가지고 이 다리밖에 건널 데가 없는 거야. 세를 받는군요.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트롤이 됐군요. 톨게이트를 운영한 민자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민자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거예요. 진짜 어맹부가 여기 있었네요. 지나가면서 뭐 단순한 통행세 정도가 아니고 그럼요. 삥을 좀 심하게 뜯어요. 예, 특히 지나가는 목적이 뭐 장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러 갈 때는 명운이 갈린 거 아닙니까? 승패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통행세 그럼 우리 딸 데려가라. 결혼해라. 뭐 이런 것도 막 요구하고. 단순히 그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너 하이패스 안 넣고서 왜 들어가? 5,000원 더 내.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통과시키면 나를 영주시켜줄 거지. 뭐 이런 거래. 뭐 이런 걸 요구하고. 어맹부 이상이네요. 네. 아니다, 어맹부를 이렇게 비유했더니 그렇게 되는 건가? 지난번에 제가 도봉산터를 잘 안 지나가는데, 지난번에 지나갈 땐 2,000원이더니 이번에 지나갈 때 2,500원이더라고요. 언제 올렸는지 모르게 500원을 뚝 올려버렸어. 고세 올랐어 또. 참. 어맹부 같은 집안이다. 거기다가 어맹부가 더한 게 이 왈더 프레이는 남는 건 사람이다. 왜? 남는 건 자식이다. 그래서 결혼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자식을 어마어마하게 낳습니다. 그런. 이곳에 이 표리부동하기는 왠지 우리가 두산그룹의 광고를 보는 듯한. 사람이 미래다. 근데 어느 정도로 부인이 많냐면은 알랄 마틴도 몰라요. 뭐예요 그게? 미쳐다 언급을 안 해줘. 이 밖에도 더 많이 있다. 뭐 이렇게 넘어가. 그렇죠. 이 밖에도 많다. 네. 왜 다수? 아주 음침하고 별로 기분 안 좋은 가문인데 더 제가 이 감정이 안 좋아진 게 팬들이 4시즌까지 오면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장면이 피해 결혼식 장면이거든요. 네. 피해 결혼식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네. 그 피해 결혼식의 책임자예요. 프로듀서예요? 프레이가 총 책임자야. 네. 그것 때문에 제일 기분이 나쁘고. 그래요? 이 여담으로 이 피해 결혼식 장면을 HBO에서 이제 그 케이블에서 본방할 때. 처음 공개할 때죠. 근데 사람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그 피해 결혼식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요. 그걸 유튜브에 모아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 막 아줌마들 막 울고 막 그런 장면까지 나오고 막 놀래서 막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고 막 그런 장면. 그 한번 유튜브에 있으니까 검색해서 레드 웨딩 컴필레이션이라는 그게 뭐야? 저는 그 피해 결혼식 장면을 먼저 책으로 봤는데 그 아이패드로 켜서 책보다 아이패드 집어 던질 뻔했어요. 놀래가지고. 진짜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틀지 말아요. 네. 지금 이용이 검색 중입니다. 예, 검색 중입니다. 예, 프레이 가문에서 왈더 프레이 말고 다른 구성을 소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특징은 그 중에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네. 음침하고 통행세를 받고 쓸모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중부를 벗어나서 이제 서부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음침하고 이렇게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딘가에 기수 가문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수 아닌 거지.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신뢰가 없는 거죠. 네. 내가 기 들어줄 테니까 통행세 더 내.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거죠. 내가 이거 해주면 뭐 해줄래? 뭐 이런 느낌. 툴리 집안이 짜증나겠네요. 예, 툴리가 많이 짜증이 나죠. 네. 중부 얘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서부로 가서 라니스터의 기수가문 얘기를 해봅시다. 네. 라니스터도 기수가문이 되게 많은데 역시 의미 있는 등장인물을 배출한 가문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 나온 게 유명한 클레게인 가문. 아, 클레게인. 클레게인이 뭐 그레고르가 있고 산도르가 있고 엄청 등치도 크고 쌈도 잘하고 뭐 잔인하고 동생은 좀 착하고 뭐 이런 얘기 했지만 네. 그 가문에 대한 얘기는 처음이잖아요. 그죠. 예. 클레게인 가문의 문장은 개 3마리입니다. 개 3마리. 개 3마리가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앉아있는 장면이에요. 왼쪽. 그냥 개들이 좌우 경계하고 있다. 예, 그냥 개 가문이죠. 개 가문. 개 가문이다. 그레고르의 할아버지가 시조입니다. 그거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된 거죠. 원래 그 그레고르의 할아버지가 라니스터 집안의 그 사냥개 관리인이었어요. 아, 미천한 출신. 계집사. 뭐 계집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군견병.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군견 훈련은 병사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죠. 부사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제3 군견훈련소 아저씨랑 보급병 아저씨랑 같이 얘기해봤는데 그냥 병사들도 한대는데요. 기르는 건 대부분 병사들이 하고. 병사들은 뭐 아마 안아주고 뭐 밥 주고 이런 거 하는 거죠. 매일매일. 전문적인 거는 부사관분들이 하시죠. 아, 그렇구나. 그 타이윈의 아버지 타이터스 라니스터 시절에 그 잘 웃고 어리버리한 라니스터. 네네네. 그 라니스터 집안에서 기르던 그 그 사자가 동물원을 만들어서 사자를 기르고 있었는데 자기네 문장이 사자니까 그 사자가 동물원을 탈출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타이터스 라니스터가 위험에 빠졌어요. 이 사람은 오죽 못났으면 기르던 사자한테도 위협을 당하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아까 얘기한 그레고르의 할아버지 사냥개 관리자가 개들을 이끌고 나타나서 사자와 싸웠답니다. 예. 그래서 개가 3마리가 죽고 본인은 중상을 입고 타이터스는 살린 거죠. 그러니까. 설마 개를 3마리만 데리고 나타났나? 더 많이 데리고 왔겠죠. 사자를 잡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3마리가 죽었고. 그래서 타이터스 라니스터 집안에서 너의 충성심을 높이 삼아. 그래서 그 죽어간 개 3마리를 영광스럽게 가문의 문장에 그리고 그럼 너는 이제 영주가 되거라. 그럼 땅을 하나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시조. 근데 그 아들도 별 볼 일이 없었고 그 아들의 아들이 이제 그 시조의 손자 때인 그레고르 때에 와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유명해진 이유는 그레고르가 워낙 힘이 세니까. 마운틴이죠. 근데 그레고르가 그 자기 아버지 그 시조의 아들도 죽였다는 혐의가 있어요. 시조의 아들? 즉 자기 아버지. 그레고르가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막 이런. 마운틴이 클레게인 집안의 3대 손이니까. 자기 아버지 즉 2대 손을 자기 손으로 잡았을 혐의가 있댄다. 그 그레고르는 잔인하고 흉폭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기사를 전투병으로 많이 쓰는데. 라니스터 가문의 여포 같은 거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평하시더라고요. 거의 여포죠. 25, 115. 이런 개그는 정말 지양해야 돼. 그 삼국지 몇 버전? 2. 아닌가? 18, 115. 제가 보기엔 그레고르는 여포만큼의 머리도 없어요. 여포가 그 나관중 삼국지에서 좀 약간 바보같이 나오지만 여포는 굉장히 똑똑한 무장이었거든요. 그랬다고 전해지지요. 근데 그레고르는 그렇다 치고 산도르가 그 조프리 개인 경호원하고 막 그러면서 뭐 킹스가드도 하고 그러는데. 산도르는 누굽니까? 동생. 그레고르의 동생. 하운드. 근데 별명이 하운드잖아요. 하운드예요. 개 하운드. 그러니까. 예. 그 조프리가 맨날 뭐 개 절로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조프리는 도그라고 불러요. 실제로 개 취급을 해요. 스눕도기 도그. 그게 그레고르는 뭐 성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인간이니까 자기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스타일이라고 봐줘도 산도르는 고민이 좀 되죠. 그 얼굴 반텀이 화상을 입어 흉터를 진 것도 억울한데 그 흉터도 형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형이 자기 장난감 만졌다고 불에다 갖다 대고 문질러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알고 있다면
아버지가 죽은 이유를 알고 있다면 아마 동생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산도르는 알 가능성이 많죠. 네. 형을 무지하게 싫어하고 네. 형 싫어하는 문제 이전에 네. 자기의 가문이 비천하다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산도르는. 그래서 자기가 그 싸움을 잘해가지고 킹스가드까지 하면서도 네. 끝끝내 기사 자기를 거절합니다. 산도르는. 그레고르는 기사 자기를 받아서 서 그레고르가 됐는데 산도르는 누가 산도르 기사님 하고 부르면은 나는 기사가 아니야라고 항상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접 받기 싫다 뭐 이런 게 응어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결국은 산도르가 그게 폭발해서 도망가 버리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개처럼 살지 않겠다. 클레게인 용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라니스터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라니스터로부터. 예. 네. 클레게인의 용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기 라니스턴의 동네 근처에 클레게인 홀이라는 곳이 있네요. 그게 맞아요. 예, 거기입니다. 네. 예. 그냥 그 이름 없는 성 하나 조그만 걸 만들어서 네. 그냥 그 사냥개 관리자한테 준 거예요. 너 여기서 영주 줄 테니까 자기도 주고. 개 키워라. 그냥 영주 노릇 해라.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이제 손자 둘을 좀 건장한 애들 둘 낳아가지고 걔들이 이제 왕국의 본성에 활약하게 되는 거죠. 저기 빈 땅 보이지? 신도시 지어줄 테니까 입주해. 네. 그래서 그 근처 사람들 좀 있으니까 세금도 좀 받고. 산도르는 나중에 이제 그 라니스터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 아리아 스타크와 함께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리아 스타크는 누굽니까? 스타크의 딸. 에다드 스타크의 딸. 에다드 스타크의 딸. 둘째 딸. 중 예. 하나. 네. 아리아도 굉장히 인기 캐릭터라서. 아, 그래요? 이 정도만 얘기해주면 이제 청취자분들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언급될 때 산도르가 멋진 캐릭이라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했더니 멘션으로 산도르가 왜 그런 난폭하고 나쁜 놈이 뭐가 멋지냐, 뭐가 착하냐 뭐 이런 반론이 많이 들어왔어요. 산도르는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깊은 슬픔과 이런 걸 본질적인 문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인간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그 문제죠, 그 문제. 예.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고통을 남들에게 나누어 줘야 그렇죠. 됩니다. 그 약한 사람들 그래야 되죠. 그리고 필요할 땐 그래야 돼요.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예, 필요할 땐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미치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인 경우도 많죠. 산도르는 그걸 끝내 참아내요. 참아내고 결국은 이제 떠나게 되는데 네. 떠나고 나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또 결국은 이제 아리아랑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 어린 여자애랑. 워낙에 사람들한테 험한 꼴을 많이 당하고 직장이라고 나가면 조프리가 맨날 애나 죽이라고 그러고 그럼 가서 또 애 죽여야 되고 그 와중에 그 어떤 하나의 개인의 힘으로 집안도 비천한 한 개인의 힘으로 네.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겠는가. 산도르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와중에도 나중에 아리아한테 만나기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리지도 않고 같이 다니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드라마 보면서 산도르 저 사람하고는 동시대에 살았더라면 같이 술 한잔 먹고 싶은 캐릭이다.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술 먹으면 사람 죽이는 습관이 있던데. 술 먹으면 취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취해가지고 칼 못 쓰더라고 잘. 휘청휘청거리더라고. 그래도 물뚱님은 지질 겁니다. 설정상. 술 먹다 싸움 붙으면 칼부터 뽑아가지고. 예. 아니, 낚시를 데려가셔야죠.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사람은 보통 죽이지 않거든요. 포인트가 저긴데. 네. 클레게인 가문은 뭐 이렇게 크게 가문 자체가 중요한 건 없고 등장인물이 2명이나 중요한 배역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잠시 손 좀 돌렸다가 예. 저희들은 라니스터 가문의 기수 가문을 참 제가 말하면서 되게 영혼 없음이 느껴집니다. 제 입 근처에. 네. 라니스터 가문의 기수 가문들을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XSFM입니다. 아로니아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겠지? 원산지 사람들은 사실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닐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혈압 예방에 좋다거나 체르노빌의 방사능 오염 생존자들 치료제 정도로 쓴다거나 그 정도는 돼야 믿고 먹지. 다 알아보셨나요? 다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커플을 다스리는 에다드 스타크. 스타크의 가문은 겨울이 오고 있다. 네. 잠깐만, 이걸 한번 읽으면 무슨 소리가 나요? 윈터 이즈 커밍. 오, 영어를 이렇게 읽네요. 저는 지금 윈터 이즈 커밍으로 안 들리고 네. 빅터 이즈 커밍으로 들려가지고 네, 근처에 마사오님 있나고 깜짝 놀랐네요. 아이고 이거 좀 그런데. 네, 우리의 문장으로 삼죠. 네. 마사오가 오고 있다. 마사오 is coming.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니스터 가문 언저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라니스터 가문 언저리에 또 있는 가문이 이게 그 페인 가문은 네. 실제로 없어요. 뭐 가문이랄 게 없고. 페인 가문요? 예, 네. 페인. PAYNE. 예, 그렇죠. 네. 서 일린 페인. 예. 집행관, 사용 도부수. 도부수. 네. 그 도끼가 아니고 칼을 쓰니까 뭐 건부수라고 해야 되는지 뭐. 그냥 뭐, 소드맨. 또 그 도도, 부가 저거죠. 부가 도끼 부자죠. 도검수? 뭐, 그렇게 되겠죠. 네. 일린 페인은 메디킹 얘기할 때 자세하게 나왔었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혀를 잘려가지고. 네. 대사가 없어져 버린. 네. 그분이 대사가 없어진 거에 상심을 하셨는지, 암이 걸리셨어요. 배우가. 진짜? 네, 실제로 암이 걸리셨어요. 그 일이 아니네. 도중 하차를 하게 됐는데, 근데 수술 경과가 다시 좋아가지고, 복귀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뭐 이런 겁니다. 그냥 계속 그 목 빼는 역할을 맡았던 거고, 그 말도 못하는데 문맹까지 있어가지고, 캐릭터가. 네. 사람들이 그 함부로 막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도 어디 가서 이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말도 못하는데 글도 못 읽으니까. 글을 쓰지 못하니까 의사표시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은 정말 막대하죠. 막대하죠. 네. 네. 그 막대함을 당하는 캐릭입니다. 근데 이 일린 페인도 나름대로 막강한 기사예요. 네. 근데 그냥 뭐 막대하다가는 칼 맞아 죽을 수 있는. 있는데 자기 직책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원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화나면 강해지는 이제 약을 먹고 맥스페인이 돼가지고 쏘고 다니고 일린 페인이 맥스페인이 돼가지고 네. 맨날 우리 후손 얘기만 하고 있네요. 토니 스타크라든가 마이클 볼튼이라든가 맥스페인 토도 나와요. 원래 이게 일린 페인이 매드킹 보였으니까 매드킹 때 킹스가 되었으니까 로버트 왕의 반란 이후로 쫓겨났어야 되는데 일린 페인이 라니스터하고 친하니까. 그 일린 페인이 혀 잘린 것도 라니스터 칭찬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로버트 바라테온이 타유인 라니스터와 관계 때문에 일린 페인을 그대로 고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일린 페인은 아이고 뭐 왕권이 바뀌었는데도 내가 이게 붙어 먹고 살 수 있으니 됐다 이걸로 그러고 참고 있는 듯한. 유임된 게 얼마요? 쫓겨났으면 자기 할 것도 없는데 말도 못 하는데. 네. 뭐 그 정도. 그분이 뭐 어쨌든 간에 그 배우께서. 네. 암이 회복돼서 다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중도 하차한 사이에 원래 스토리는 일린 페인이 제이미 라니스터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소설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차하는 바람에 일린 페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하죠. 네. 그게 뭔지 얘기하려면 또 중요한 스포가 걸리기 때문에 얘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일린 페인이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을 대체해버렸다 드라마에서는. 네. 뭐 그런 그 배우가 그렇게 되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죠. 뭐지? 실제로 그 그레고르 역할 같은 경우는 배우가 2번 바뀌었어요. 3명이야, 3명. 네. 처음 나왔을 때 2번째 배우, 3번째 배우까지 나와요. 뭐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레고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로는 막 스토리상 그 중요한 역할을 몇 차례 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얼굴을 드러내는 경우가 없어요, 별로. 뭐 배우가 3번 바뀌었다는데 아마 총 등장 횟수가 한 3번 정도 될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올 때마다 대부분 투구를 쓰고 있고, 네. 뭐 싸우는 뒷모습만 나오고 그러니까 얼굴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네. 이렇게 오토바이 메시지 전달자 같은 계속 헬멧만 쓰고 헬멧 쓰고 나오는 뭐 이런 캐릭이니까. 알겠습니다. 일린 페인은 그렇고 일린 페인 말고 페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사도 못 되고 귀족도 아닌 포드릭 페인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네. 포드릭 페인은 종자인데. 종자요? 기사의 따가리. 따가리. 따라다니면서 옷 입혀주고 막 뭐 말 이렇게 받쳐주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가방 들어주게. 이 포드릭 페인은 원래 티리온 라니스터의 종자였습니다. 어리버리하게 생긴 젊은 친구. 예. 그러다 티리온한테서 풀려나서 나중에 이제 그 타스의 브리엔이라는 그 여자 기사의 종자로 가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그분이죠? 뭐라고 해야 돼? 뭐. 존슨 마스터. 왜? 빅터 이즈 커밍. 예. 존슨 마스터?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자신도 모르고 있던 천재성을 각성하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대단한 강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내 강점은 존슨이군. 이렇게 이게 제 기억으로는 소설에는 안 나와요. 그래요? 드라마에만 나오는 얘기인데. 드라마에 나와요? 에피소드 이건 뭐 전체 스토리 흐름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티리온의 종자로 있을 때 포드릭 페인이 종자로 있을 때 뭘 잘했어요. 그래서 티리온이 상을 준다고. 상이 뭐냐면 돈을 두둑하게 주고 저희 가면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여자들 한 서너 명하고 놀다 와도 된다. 보내줬어요. 아직 이 남자애는 여자랑 같이 경험이 없고. 경험이 없어요. 이건 무슨 옛날을 배경으로 한 그 성인 영화 우리나라 뭐 그런 거 같네요. 이건 원래 마사오님이 해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갔어요. 저희는 갔는데 하기 싫어하죠. 포드릭 페이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는데 돈을 다시 가져온 거야. 왜요? 너 뭐냐 안 했냐? 돈을 다 돌려주면서 여자들이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티용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의자를 바로 앞에 땡겨놓으면서 와서 앉아봐라. 자세하게 네가 겪은 일을 다 얘기해라. 하나라도 빼먹으면 너 혼난다. 자신의 종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 종자의 이야기군요. 그리고 뭐 저작거리 여자들이 이렇게 그 포드릭이 지나갈 때 어머 저분이야 라면서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수근수근 막 이런 거. That's him.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장점이었길래 그랬는지는 뭐 소설에도 안 나오고. 그러게요. 소설에는 없는 내용. 드라마에도 안 나오고. 드라마에도 그냥 거기서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 덕후 사이트에서도 이 팬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중요치 않죠, 사실. 전혀 중요치 않구나. 근데 하여간 그 뒤로 이제 타스의 브리엔의 종자로 가서도 계속 버벅거리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포드릭 페인이 가진 장점이 현실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 수 있는데. 진짜요? 포드릭 페인. 중요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특정 업계에 종사한다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죠. 그건 뭐 그렇습니다만은. 네. 뭐 어쨌든 그거 말고는 이제 페인 가문에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얘기밖에 없네요. 그 얘기밖에 없는 거지 뭐. 한 분은 말을 못하고 한 분은 강하다 이런. 굉장히 특이한 가문이네요. 네, 그러네요. 이 뒤로도 가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시간상 한번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한 번 끊어가지고 소용도 없고요. 10,000번을 끊어야 되지만. 모든 가문이 다 나오는 건 아니죠? 네. 지금 얘기했듯이 항상 중요 등장인물을 배출한 가문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가문이 없는 등장인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등장인물 설명도 좀 해줘야지. 맞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 도저히 한 번 에피소드로 소화할 수가 없네요. 성과 이름을 줄줄이 아까 앞에 들으셨는데요. 그 중에 나머지 절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들려주시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제 기획력에 한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일주일에 2개씩 만드니까, 나머지 하나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요번 주에 그 중요한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죠.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저희 방송만 다뤄서는 뭐 변화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겁은 나는데 하여간 좀 힘을 주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금요일 순서를 기대해 주시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목요일에는, 다시 읽어보자. 마르텔, 리드, 카스타크, 볼튼, 몰몬트, 툴리, 프레이, 클레게인, 페인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랄랄라 해주실. 다음 주까지 오래오래 발라 목 울려지지 않고 잘 지내셔야 할. 물뚝심송 환타지 평론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임지는 즐거움으로 일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용산에서 조립 PC 업체를 한다는 사장이 고객 한 분의 컴퓨터를 수리해드리기 위해 대전까지 다녀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장들도 그런 말은 저한테서 처음 들었을 겁니다. 100층짜리 회사 전체의 컴퓨터건, 고향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의 컴퓨터건, 사용자의 미소를 얻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이 컴스테이션의 영수증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놀러 오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도서출판 온우주랑 함께하는 간단한 질문과 답 시간입니다. 간단한 질문과 답. 간단한 의사소통 시간에 트윗이 소개된 분들 중 매주 2분을 랜덤으로 선정. 도서출판 온우주의 온우주 단편선 14번째 작품 DCDC의 대통령 학문의 사보타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형내 회사 트위터가 갑자기 쪽지를 보내면 주소와 전화번호, 성함을 알려주시면 된답니다. 개인정보는 선물 발송 뒤 당연히 폐기됩니다. 그렇습니다. 추석 이후에 첫 발송이 이루어졌는데 책을 벌써 읽으셨답니다. 몇몇 분들이. 감사합니다. 뭐 평이 있나요? 뭐 어떻다?
반응은 다 매우 폭발적으로 좋았어요. 물론 두세 분이었지만. 네. T 와이어박스라는 분께서 네. 그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에게 멘션을 보내셨어요. 그게 왜 오늘 소개돼요? 그래서 네. 오 IDWK에 나오셨던 분이시군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그 기온 패트리를 네.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분이군요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동국 선수를 그냥 아이를 많이 낳는 분으로 이동국 선수를 1박 2일 나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 노 가수의 13번째 음반이 히트했다고 해서 네. 예, 그 노래로만 기억하는 듯한. 그렇죠. 네. 이준행 선생은 이미 석학이다. 네. 알아주셔야겠다. 킹 부장, 왕 부장이라는 분께서 네. TV 켜니까 슈퍼액션에서 내셔널 트레저 하는데 구 보로미르, 현 에다드 스타크, AKA 쇼빈이 나오는데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두근두근하다고. 예, 내셔널 트레저에서는 악역이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악당 대장으로 나오죠. 결국 발라먹 올려지지. 아니에요. 안 죽어요. 근데 여기에 태윤 P 초이라는 태윤 씨라는 그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대답과 같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쇼빈이 끝까지 살아남는 영화 로닌 내셔널 트레저 1탄 그리고 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셔널 트레저에서는 1편에서 살아남다. FBI에게 잡혀가든가 뭐 그러면서 안 돌아가죠. 네, 왜냐하면 2편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KGPARRK라는 분께서는 왕좌의 게임 원서를 세트로 구매하셨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왔다 이러시고는 책을 펼쳐보시고는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지 이 갱지는 이러면서 뭐지 이 갱지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원서가 네. 펴보면 소개가 갱지예요. 갱지. 근데 그게 예전에 그 출판업계 계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책이 지질이 좋은 거래요. 맞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 그 석회를 넣으면 그렇게 우리나라 종이처럼 된대요. 석회를 많이 넣으면.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넣냐면 책이 애초에 안 팔리기 때문에 단가를 맞추려면 책 가격을 높여야 되고 책 가격을 높이려면 이렇게 좀 질이라도 좋아야 되니까. 네,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책은 몇 번 다 돌리면 종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맞아, 금방 떨어져요. 네, 맞아요. 네. 특히 그 하드커버는 좀 난데 좋은 종이 쓰는데 그 페이퍼백. 페이퍼백들은 단가를 낮추려고 어마어마하게 싼 종이를 쓰거든요. 네. 한국 책이랑 한국 담배 되게 좋은데. 네. 근데 그게 책이 안 팔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좀 씁쓸하죠.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좀 씁쓸한 얘기죠. 데루하라는 분께서 DERUHA_님께서 지난번에 발견하고 한 번 더 케이스가 쌓이길 기다렸는데 역시 맞네요. UMC님은 못한다를 전라도 사투리로 발음하십니다. 그래요? 못한다를 그러니까 못한다라고 하죠. 못한다가 아니라 못한다를 못한다가 아니고 못한다로 주로 발음하시네요. 못한다. 사투리 반갑 귀염귀염 해요라는데 저분은 전라도 사투리를 쓸 일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못한다를 못한다라고 발음하는 게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어도 그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맞아. 저는 강조의 의미. 못한다. 제가 판단하기 추정하기로는 UMC는 랩을 해가지고 못과 한다 사이를 한 타임 쉬는 개념이 그게 뭐예요? 못한다. 무슨 논리적 비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했을 뿐이에요. 못한다. 생각해보면 근거를 대지는 못한다. 네. 사실 그렇죠. 지역 간의 어떤 그 공유하는 사투리가 있을 수 있어요. 전라도 사투리에서 전라도 경상도가 공유하는 사투리도 사실 있거든요. 있죠. 찾아보면. 예, 있어요. 사례가 당장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섞이게 돼 있거든요. 모든 네. 다. 예. 그게 20살 때 이후에 갑자기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음악하면서 이제 같이 살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호남방언, 영남방언 쓰는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많이. 옮은 거지 뭐. 예. 왜냐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긴 대화를 많이 할 일이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근데 대화를 좀 많이 하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방언이 좀 센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네요. 이거랑 또 비슷한 얘기인데, 제 기억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음식이 맛이 있다를 줄여서 얘기할 때 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맛있다. 옛날까진 완전 표준 발음이 맛있다. 맛있다가 원래 맞는 그렇잖아요. 발음이었었어요. 네. 저희 외할아버지는 정말 신기하게 맛있다라는 표현을 그 예. 옛날 표준어대로 정말 그러니까 발음하셨거든요. 맛있다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인위적으로 맞춘 거예요. 그게 옳다는 얘기를 듣고. 예. 근데 맛있다라고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버리니까 예. 뭐 미래 시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맛있다가 표준말이 되겠죠. 뭐. 네네네. 그게 맞는 거고. 근데 그 표준어가 돼야 돼. 저는 어감으로는 네. 맛있다가 훨씬 맛있게 들려요. 맛있다. 무슨 말씀인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느낌은. 네. 그럼 적당히 오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버의 기준은요. 네. 흔하지 않은 반응이 나와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말을 쓰는 몇 가지 원칙 중에 하나인데 표준을 지킬 때가 있고 표준을 지키지 않을 때는요. 그렇죠. 표준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있을 때. 뭔가 의도가 담겼을 때. 근데 그거 이제 뭐 신경 쓰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또 뭐. 하여간 호남 사투리는 아닌 걸로 유임씨님이 쓰시는. 호남은요. 예. 제가 처음 가본 게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갈 일이 없는 사람이라서. 네. 저는 서울 올라와서, 전 전주잖아요. 근데 아니구나. 서울 올랐을 때가 아니라, 예. 전주에 나왔을 때였나? 짜다가, 기본형이 짜다잖아요. 짭다? 예, 근데 짭다로 쓰는, 짭다가 기본형인. 네. 예, 그런. 짭다라는 말은 경상도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전주로 나왔을 때, 원래는 그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선 짜다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짭다. 짭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전주에선 짜다. 짜다라고 하더라. 네. 그건 전주는 벌써 도시화돼서 서울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원래 살던 데가 사실 경상도하고 가까운 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짜 경상도, 네. 영남과 호남의 경계선쯤에는 네. 양쪽 언어를 다 볼 수 있어요. 네. 섞여 있다고. 언어가.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무주군에 가면 라제통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되게 조그만한 그런 거 돌에 뚫린 문인데 네. 거기 지나가면 동네가 약간 좀 말이 다릅니다. 되게 신기해요. 아주 인접해 있는 동네인데 말이 확 달라지는 네, 거죠. 되게 신기해요. 네. 우리 동네는 그 가짜 물건을 짝퉁이라고 불렀는데 네. 옆 동네 길 건너는 짝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서로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는 거는, 이거 말이 너무 길어지나? 네. 다른 뜻으로 쓰는 것 중에서 가장 내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거. 네. 빠리. 그게 다른 뜻으로도 써요, 그거?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을 써요? 광주에서 농땡이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학교 땡땡이 치고 놀러 가는 걸 빠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니까. 어머나! 그렇구나.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딸때도 슬립잖아요. 슬리퍼로 쓰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거 말고. 그 해운대 가면 까대기가 그 뜻이 아니듯이. 그치. 예. 네. 이 얘기를, 저는 빠꾸리를 원래 뜻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네. 얘기했대나?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는 형수님이, 나 학교 때 빠꾸리 치고 놀러 다녔어. 라는 얘기를 한 거야. 당혹스럽다. 약 3초간 얼어붙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인거리시구나. 영웅 호세기로다.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특이하게 우리 그 말씀하신 형수님은 대구 분입니다. 원래 고향이 대구 출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런 말을 쓰더라고. 아니, 처형께서 덜덜 떠시고. 예. 나중에 밝혀지고 서로 민망해서 한참 혼났어요. 아유. 다음 트윗 보죠. 예. 레번클로 69님께서 네. 그 재미 들렸네. 레이븐클로우 69님이요? 레이븐클로 69님께서 그라민 은행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길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라민 은행의 이율이 그러니까 원래 빈민들한테 빈 돈을 빌려주는 곳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율이 최초엔 20%로 알려져 있었죠. 너무 낮아서 다른 은행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나라에서 올리라고 시켰대요. 강제를 해가지고. 예, 아니, 강제해가지고. 마이크로 크레딧인데 형평성 얘기를 따지고 있어,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35% 이상으로 상승했는데, 예.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방글라데시니까 인도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네. 근데 인도에서는 한 130% 정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형평성 얘기가 아니 130%씩 받고 있는데 이거 이게 어떤 시장 도의상 어떻게 20%밖에 안 받을 수가 있냐 뭐 이런 게 나온 거죠. 그거는 무슨 김병현 선수가 처음에 빅리그에 입성했을 때의 미국의 몇몇 지역 해설가들의 반응이
떠오르네요. 네. 언더스로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리그에서 퇴출돼야 된다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이 뭐야 반칙이다 저거. 네. 그래서 반칙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못하게 됐죠. 못하기로 했죠. 잘 얻어맞게 됐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 외에도 긴 이야기 해주셨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 진흙탕 위의 연꽃이라고 평가받으면 시궁창 속에 있는 애들의 질시를 받아서 같이 시궁창으로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라민은행의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라는 결론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머지가 다 진흙인데 연꽃이 하나 있다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시간을 이렇게 탈탈 털어서 보면 네. 모두가 연꽃이어다 진흙을 덮어쓰게 된 그렇죠. 예, 그림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로 봐야죠. 다 연꽃이 피어있다가 연꽃들이 죽으면서 진흙이 되어버리는. 그 세정연의 원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사람들이 개인은 일 못할 사람들 아니다. 네. 뭉쳤더니 진흙인 게 문제지. 요새 그 생각하면서 답답해요. 특히 야권 국회의원들 직접 만나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TV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일 잘하는 사람들이고. 물론 제가 그동안 좀 그중에 일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왔던 것도 있어요. 다음에 제가 이용을 위해서 아주 무능하고 말도 못하는 바보를 하나 불러볼게요. 아니 물론 그렇게 치면 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아는 사람 중에. 네. 예. 뭐 됐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씁쓸해지네요. 또 갑자기. 예. 뭐 어쨌든 한 가지씩 배울 점이 있는 분들이니까. 다음 트윗? 아니 됐다니까요. 아 끝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할까요? 이 중에 선물을 줘야 되는군요. 그럼 더 할게요. 아니에요. 아까 아이디나 다시 불러주세요, 저한테. 랜덤으로 골라서 드리게. 네네네. 네. 이번 주부터는, 트윗을 제가 선정 안 하고, 이용이 선정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뭐요? 하나만 더 할까? 해요?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사우스킨이라는. 네. 사우스킨이요? 사우스킨. 사우스킨? 예. 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네. 마트에서 요리할 땐 모두 해요라던가. 음을 넣어서 들리네요, 지금. 네. 엄마 아빠도 함께해요. 착하고 바른 먹거리 같은 노래가 반복해서 들리는 것 때문에. 네. 혼일 것 같아, 진짜. 예, 혼이 빠져나갈 듯한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는 머릿속으로 바디뷰 노래를 흥얼거리면 도움이된대요. 참 특이하네. 바디뷰가 짱짱 셉니다라고 하는데, 전 이것보다 더 바디뷰 노래보다 훨씬 강력한 해결책을 알아요. 뭔데요? 그 나오는 노래를 이렇게 떳떳하게 따라 부르면 돼요. 그게 뭐야? 스스로 이렇게 발성이나 이런 걸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창을 하면서. 그럼 주변 사람들이 피할 텐데. 아니 물론 그렇게 크게 부르면 안 되죠. 이렇게 따라 부르면 그 노래가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몸을 내어 맡겨요? 네. 다음번엔 더 잘 불러야지?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정말 이런 노래 곤욕인 것 같습니다. 예. 수능적인 듯 이기적인 태도네요. 그걸 마트에서 따라 불러. 아까 요리할 땐 모두 보라 해요. 그것도. 조미료 칸만 가면 죽도록 들려였잖아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지긋지긋. 근데 저는 조미료 살 일이 없는데. 네. 박한 양반은, 외국 조미료. 예. 혹은 파스타에 들어가는 거나 이런저런 소스도 있잖아요. 네. 그거 뭐지? 고기 구우면 A1 이런 거. 네. 그거 매번 살 게 많은가 봐요. 네. 한참 왔다 갔다 해요, 그 칸을. 그러면은 국산 조미료 넘어서 칸이에요. 그래서 모두 함께 보라 해요 노래가 멀리서 조용히 들려요. 아련하게. 처음에 지나가면서 카트를 밀고 있다가 그 노래인가? 결국은 사로잡히죠. 불쾌해요. 근데 진짜 이런 노래들 많잖아요. 블랙바스 덜 본다 이런 거. 야구 많이 보시는 분들 좌우가 같은 대리운전 이런 거. 그래서 제가 1599에 1599한테 되게 미안해요. 우리도 그런 비호감 중독성 노래 하나 해다 드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광고마저 양심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예. 좋게 생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목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이용과 UMC 프로듀서였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IT 시사 얘기를 들고서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